옛날에 늙는 것을 놓고 몹시 고민하는 한 젊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이가 들어도 젊은 모습으로 살 수는 없을까? 그는 여러 방면으로 그 궁금증을 풀려고 했지만 도무지 뾰족한 답을 얻을 수가 없었고, 사내는 그 답을 얻기 위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하루는 어느 마을을 여행하다가 이마에 주름살이 많은 백발의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저 노인은 나이가 아주 많겠는걸. 저 노인이라면 내 궁금증을 풀어줄지도 모르겠다. 사내는 노인에게 다가가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을 물어보았고, 그랬더니 노인은 의외의 답을 하였습니다. 젊은이, 미안하네. 나는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인생을 덜 살았네. 그래서 답을 줄 수가 없구만. 우리 둘째 형님은 나보다 오래 사셨으니 답을 알려줄지도 모르겠네. 한번 찾아가서 여쭤보게나. 사내는 노인이 가르쳐 준 대로 둘째 형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나온 사람은 방금 전에 만났던 노인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제가 방금 어떤 노인을 만나고 궁금한 것을 여쭤보았는데 그분이 이곳을 알려주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이 찾아오게 된 경위를 말하자 둘째 형님이라는 노인이 말을 했습니다. 나도 내 동생처럼 아직 인생 경험이 모자라서 자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가 없겠네. 우리 큰형님을 찾아가 보게나. 사내는 그렇게 큰형님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찾아갔고, 거기서는 앞서 만났던 두 노인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 사내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이 삼형제 중 제일 큰 형님이신가요? 그렇다네. 내가 우리 형제들 중 제일 맞을세.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노인 삼형제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젊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큰형님이라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방금 두 아우분들을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만 어떻게 형님이라는 분들이 더 젊으신가요? 그러자 큰형님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데, 그럼 내가 직접 보여줄 테니 나를 따라오게나. 큰형님은 사내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자기 아내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보, 집에 손님이 오셨소. 잘 익은 수박 한 통만 내주시오. 사내는 큰형님의 아내 역시 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틀림없이 무슨 비밀이던지 묘역이 있겠구나. 사내는 집안을 요리조리 살펴보았고 큰형님의 아내는 재빨리 잘 익은 수박 한 덩이를 들고 나와 탁자 위에 공손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내가 칼로 수박을 자르려고 하자 큰형님이 점잖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수박은 설 익은 것 같구려. 손님에게 그런 수박을 드린다면 예의가 아니니 다른 곳으로 바꿔다 주겠소. 네, 알겠어요, 여보. 그렇게 아내는 공손하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가더니 다시 수박 한 덩이를 들고 와 탁자 위에 살며시 놓았습니다. 오, 이번에도 수박이 설 익은 것 같구려. 이것도 맛이 없겠구만. 여보, 미안하지만 다른 곳으로 다시 바꿔다 주겠소. 그러기를 수십 차례 거듭한 끝에 비로소 큰 형님은 아내에게 수박을 자르게 했고, 그럴 때까지 아내는 푸념 한마디 없이 남편의 말을 고분고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사내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그 집에는 수박이 단 한 통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아내는 남편이 요구할 때마다 같은 수박을 가지고 부엌과 방 사이를 들락날락 했던 것이었습니다. 거참 이상하네. 저 부인은 왜 수박 한 통 가지고 다른 수박인 것처럼 행동했을까? 사내는 궁금하였지만 물어보지 않았고 큰형님은 아내가 잘라놓은 수박을 먹은 뒤 사내를 데리고 둘째 집으로 갔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여보, 형님이 오셨으니 잘 익은 수박 한 통을 내오시구려. 둘째 아우는 형님이 오자 반갑게 맞이하며 아내를 불렀고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알았으니 기다리세요. 그런 둘째 형님의 아내를 본 사내는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형제네는 아내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더 젊어 보이네. 그럼 막내 형님의 아내분이 제일 늙어 보이려나? 잠시 후 아내가 수박을 갖고 나오자 둘째가 약간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수박은 설익은 것 같으니 다른 수박을 내오구려.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먹지. 부인은 그 말을 듣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다른 수박을 내왔습니다. 어허, 당신 눈이 있는 게요, 없는 게요. 수박이 익었는지 설익었는지 구분도 못하시오. 이것도 설익지 않았소. 아내가 수박을 바꿔오자 남편은 이번에도 설익었다며 아내를 타박했고 다른 것으로 바꿔오라고 재촉하였습니다. 그러기를 5번 정도 거듭하자 부인은 더 못 참겠다는 듯 화를 냈습니다. 아니, 사람을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이제 우리 집에는 더 이상 다른 수박이 없으니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내는 소리를 치며 집을 나가버렸고 남편 역시 화를 내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막내 아우 집으로 가보세. 그렇게 큰형님은 사내를 데리고 집을 나섰고 사내는 나가다가 부엌을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수박 5통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막내 아우 집에 다다랐고 그곳은 사내가 처음에 만난 그 노인의 집이었습니다. 큰형님, 어서 오세요. 막내 아우 역시 둘째처럼 큰 형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목이 마르니 시원한 수박이나 한 통 먹어볼까? 큰 형님의 말에 막내 역시 아내에게 잘 익은 수박 1통을 내오라고 말했고 막내 아우의 아내를 본 사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 막내 형님의 부인이 제일 늙어 보이네. 도대체 이유가 뭐지? 막내의 부인은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도 없었고 마지못해 수박 1통을 들고 와 탁자에 던지다시피 내놓고 획 돌아섰습니다. 아니, 이놈의 여편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 형님 앞에서 그렇게 불손한 행동을 하는 거야? 부인의 불손한 행동을 보자 막내 아우는 버럭 신경질을 내며 아내에게 소리쳤고 그러자 부인도 지지 않으려고 큰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수박을 달라기 해준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어요? 저 여편네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더구나 이 수박은 아직 익지도 않은 것 같은데 당장 다른 것으로 바꿔와. 막내 아우가 더욱 큰 소리로 호통쳤지만 부인은 팔짱을 낀 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정 그렇다면 당신이 직접 갖다 먹어요. 싱싱한 수박이야. 부엌에 얼마든지 쌓여 있으니까. 사내가 일어나서 그 집 부엌으로 가보니 그 집에는 방금 부인이 가지고 나온 수박보다 훨씬 싱싱한 수박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결국 사내와 큰형님은 수박을 한 조각도 얻어먹지 못한 채 막내 아우의 집을 나왔고 큰형님이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자네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답을 구했나? 예,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왜 아우들보다 젊어 보이는지를 직접 보여주었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결코 세월 탓만은 아닐세. 무슨 말인지 알겠나? 사내는 이해했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가. 바로 이것이 사람을 늙지 않게 하는 인생의 보약 같은 것이었습니다.